안녕하세요. 태아의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에리 캐스트너의 시집 마주보기입니다. 독일 출신의 작가인 캐스트너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모두 겪은 사람입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 글을 쓰다가 히틀러 정권 때는 블랙리스트에도 올랐다고 하네요. 처음 이 책을 집었을 땐 감성적인 시가 쓰여져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읽다 보니까 오히려 냉철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쓴 산문시더라고요. 이 당시 사람들은 작가의 시를 읽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제목의 마주보기는 그때 그 상황, 그 상태를 온전히 마주보자는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책 읽는 것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낭독 시작합니다. 에리 캐스트너 시집 마주보기. 에리 캐스트너 지음. 출판사 이화 북스. 기차 여행. 우리는 모두 같은 기차를 타고 시간을 가로질러 여행한다. 이제 창밖을 보는 사람도 있고 이미 볼 만큼 본 사람도 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기차를 타고 간다. 얼마나 멀리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잠에 빠진 사람,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 끊임없이 떠드는 사람. 여기름을 알리는 방송이 나온다. 목적지도 없이 세월을 가로질러 달리는 기차. 누군가는 짐을 풀고 누군가는 다시 짐을 싼다. 누구도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 내일 우리는 어디를 지나게 될까? 영무원은 객실 안을 들여다보며 혼자 미소 짓는다. 그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그는 침묵하다가 객실을 떠난다. 요란하게 울리는 기적 소리. 서서히 멈춰선 기차. 죽은 사람들이 기차에서 내린다. 어린아이도 한 명 기차에서 내린다. 어머니가 울부짖는다. 죽은 사람들은 말없이 과거의 플랫폼에 남겨지고 기차는 다시 시간을 가로질러 달린다. 왜 달려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1등 칸은 거의 비어있다. 뚱뚱한 사람이 빨간 융단 시트에 당당히 앉아 가쁜 숨을 내쉬고 있다. 그는 혼자이고 혼자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낀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나무 의자에 앉아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기차를 타고 희망에 부풀어 현재로 여행한다. 이제 창밖을 보는 사람도 있고 이미 볼 만큼 본 사람도 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기차를 타고 간다. 엉뚱한 객실에 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슬퍼할 용기. 슬플 땐 슬퍼하라. 자꾸만 마음을 다잡으려 하지 말라. 슬픔은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갉아먹지 않는다. 자살에 대한 경고. 이 충고는 자네를 위한 것이네. 자네가 권총을 쥐고 머리를 겨냥해 방아쇠를 당긴다면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교수님들의 훈계를 다시 늘어놓아 볼까? 선한 사람은 드물고 나쁜 사람은 흔하다는 훈계를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다는 뻔한 소리를 되풀이해야 하겠어? 이 사람아, 자네 시체가 관 속에 들어있대도 패주고 말 거야. 자네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일들은 아무래도 좋아. 그런 쓸데없는 일은 그냥 내버려두게. 세상이 그렇고 그렇다는 것은 성인식을 올리는 아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 자네 계획은 인류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었나? 내일이면 자네는 그런 계획에 대해 비웃을지도 몰라. 하지만 인류를 개선할 수 있다네. 그래,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들이 강자인 건 맞아. 하지만 풀 죽어 지내지 말게. 살아남아서 놈들의 약이라도 올려야 하지 않겠나? 세탁부의 손. 더 유명한 손도 있고 더 아름다운 손도 있다. 지금 말하는 건 집안일을 하는 손이다. 이 손은 매니큐어도 손톱 손질도 모른다. 이 손은 피아노를 연주해 본 적도 없다. 놀이를 위한 손이 아니라 세탁을 위한 손이다. 이 손은 서로 비벼 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맡긴 빨래를 힘껏 부지런히 비벼 다시 깨끗하게 만든다. 이 손은 라벤더 향기가 아니라 양잿물과 염소 냄새를 풍긴다. 이 손은 짜고 비비며 쉴 새 없이 움직이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 손은 빨갛게 붓고 트고 감각이 없고 거칠다. 이 손은 누군가를 쓰다듬을 땐 헛손질을 한다. 더 유명한 손도 있고 더 아름다운 손도 있다. 지금 말하는 건 집안일을 하는 손이다. 햄릿의 유령. 구스타프 레너는 분명 토겐부르크 시립극장의 최고 배우였다. 누구나 그의 완벽한 연기를 잘 알고 있었다. 누구나 그가 연기한 영웅적인 아버지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심지어 연극계의 전문가들도 그를 칭찬했다. 여자들도 그가 여전히 날씬하다고 생각했다. 오직 한 가지, 유감스럽게도 구스타프 레너는 돈이 있을 때면 폭주하는 버릇이 있었다. 햄릿이 상연되던 어느 날 저녁, 햄릿 아버지의 유령역을 맡았던 그가 술에 잔뜩 취해 무덤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술 취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했다. 햄릿은 매우 놀랐다. 유령이 완전히 제 역할에서 벗어난 것이다. 부랴부랴 장면이 축소되었다. 레너는 무슨 영문인지 물었다. 스태프들이 그를 무대 뒤로 끌어내 술을 깨게 하려고 시도했다. 그를 눕히고 베개를 대주었다. 그러자 레너는 잠이 들었다. 그가 잠들어 더 이상 방해하지 않았기에 동료들은 제대로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나타났다. 바로 다음 장에서. 그의 역할이 전혀 없는 장에서 말이다. 그는 부인인 왕비의 발을 밟았고 아들 햄릿의 칼을 빼앗아 부러뜨렸다. 그는 오피리아와 블루스를 주었고 왕을 객석으로 내동댕이 쳤다. 배우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다. 하지만 관객들은 이 소동에도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진 건 토겐부르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토겐부르크 사람들 대부분이 드디어 햄릿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경고. 이상을 품은 사람은 그 이상을 실현할 때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 다른 사람들과 같아진다.
누구나 아는 슬픔. 이렇게 될 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분명 내일 아침까지도 기분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술을 마셔도 쓰라림은 씻어내지 못한다. 슬픔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왔다 간다. 우리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아프지 않다. 그렇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다. 마치 영혼이 편치 않은 것 같다. 외톨이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러고 싶지 않기도 하다. 손을 들어 자신을 때리고 싶다. 거울 앞에서 생각한다. 이게 내 얼굴이야? 아, 이런 주름은 어떤 재단사라도 펴지 못할 것이다. 어쩌다 기분이 이렇게 꼬였나? 갑자기 하늘의 별들이 죽은 깨로 보인다. 우리는 아프지 않다. 마음의 상처를 느낄 뿐. 어떤 일도 가능할 것 같지 않다. 떠나고 싶지만 숨을 곳을 찾지 못한다. 무덤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를 쳐다봐도 잘못한 일만 떠오른다. 저 세상으로 가고 싶다. 혹은 휴가를 가든지. 슬픔은 금방 사라진다. 슬픔은 쉽게 찾아오지만 매번 또 사라진다. 이렇게 우리를 들었다 놓았다 한다. 영혼은 점점 길들여진다.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인생이란 그런 거야. 다른 사람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운다. 세상은 둥글고 우리는 유연하게 서 있다. 이런 게 위안인가? 그런 뜻은 아니었다. 벽에 기댄 맹인. 희망도 없이 슬픔도 없이 그는 머리를 숙이고 지친 몸으로 벽에 기대어 앉아있다. 지친 몸으로 쪼그려 앉아 생각한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이전 그대로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도 않는다. 보지 못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 오는 발자국 소리, 가는 발자국 소리. 어떤 사람들일까? 왜 아무도 멈춰서지 않는 걸까? 나는 맹인이고 당신들도 맹인이다. 당신들의 가슴은 영혼에서 나오는 인사를 보내지 않는다. 내 생각에 내가 당신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 가까이 오라. 눈이 멀었다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때까지 몸을 숙여라. 낯설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때까지 눈을 내리 깔아라. 이제 가라. 당신들은 바쁘지 않은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라. 하지만 이 구절은 기억하라. 보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도 않는다. 게으른 마술. 이른 아침 욕조에서 일과가 시작된다. 욕조에 앉아 더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게을러 수도꼭지를 잠글 마음도 없다. 목욕을 해야 하지만 물만 철벙거릴 뿐이다. 물이 차오른다. 발가락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플라톤의 이데아를 떠올리며 그건 착각이다. 발가락이 조금 크게 보였을 뿐이다. 장미 향기를 맡기라도 하는 듯이 미소 짓는다. 웃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이렇게 게으른데도 하지만 웃음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 아, 판단력은 팬티에 남아있다. 에너지, 머리,
남자. 이 모두는 여행을 떠났다. 언제까지 여행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계속 앉아있다. 실업자다. 누워있다가 잠이 든다. 먹고 외출도 한다. 거리를 어슬렁거리며 허튼 소리도 중얼거린다. 제비꽃이 핀 정원에서 장난을 치기도 한다. 마치 풍선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 같다. 요정이 보낸 편지를 조각조각 내던진다. 그리곤 한동안 기다린다. 바람만은 편지를 읽어주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듯이. 이렇게 게으르면서도 나름 할 일이 많다. 시계는 사방에서 째깍째깍 소리를 낸다. 시간은 달아나고 붙잡으려 하면 또 달아난다. 시간은 쉴 새 없이 달린다. 게을러 영혼을 깨끗하게 씻지도 않는다. 시간을 사탕처럼 녹여 먹는다. 살금살금 집으로 가 휴식을 취한다. 게으름은 엿기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힘들다. 혼자 지내고 교류도 없다. 돌을 깨는 일도 이것만큼 어렵지 않을 것이다. 빈둥빈둥 서서 빛나는 행운을 기다린다. 웃는 모습도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무의도식으로 남는 건 빈 지갑뿐만은 아니다. 이건 역사에서 가장 슬픈 일이다. 나무가 인사한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여행한다. 벌써 햄 샌드위치를 4개나 먹었다. 기차는 잘 달리고 여론은 순탄하다. 혹시 연착하지 않을까 조바심 내는 사람도 있고 별다른 관심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본다. 눈을 감고 있듯이 보이는 사람도, 눈을 감고 있는 듯이 보이는 사람도 가끔씩 자기심을 힐끔힐끔 올려다본다. 차창 밖에는 눈이 흩날리고 멀리 쓰레기가 쌓인 마을이 지나간다. 평행사변형 건물이 보이지만 그 밖에는 초원이다. 하품이 나오지만 게으른 손은 입을 가리지도 않는다. 피곤해서 그런가? 오른쪽에 앉은 부인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엉덩이가 제발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겪느라 금세 피곤함도 있는다. 그녀를 피해야 할지 생각한다. 그녀가 몸을 기댄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갑자기 차창 밖에 떡갈나무가 보인다. 단풍나무일 수도 있다. 아무려나. 하나는 분명하다. 그건 나무다. 기억을 더듬어 보다가 깜짝 놀란다. 20년 동안 들판을 보지 못한 것이다. 보긴 했겠지만 지금처럼 본 적은 없다. 언제 마지막으로 꽃밭을 보았던가? 언제 마지막으로 자작나무 숲을 보았던가? 정원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저녁에 지저귀는 작은 새들이 있는 정원. 어머니가 좋아하는 푸른 제비꽃이 있는 정원. 부인이 더 가까이 몸을 붙이는 동안 보란듯이 햄 샌드위치 하나를 더 집어들었다. 제야의 격언. 온갖 계획으로 1년을 꽉 채우지 말라. 마치 병든 말에게 넘치는 짐을 싣듯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면 결국 무너지게 된다. 계획이 불어날수록 행동은 더욱 꼬이게 된다.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다.
부끄러워해도 소용없다. 수천 가지를 계획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된다. 계획을 버려라. 그냥 개선해 나가라. 에리 캐스트너 시집 마주보기. 에리 캐스트너 지음. 출판사 이화 북스. 기차 여행. 우리는 모두 같은 기차를 타고 시간을 가로질러 여행한다. 이제 창밖을 보는 사람도 있고 이미 볼 만큼 본 사람도 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기차를 타고 간다. 얼마나 멀리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잠에 빠진 사람,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 끊임없이 떠드는 사람. 여기름을 알리는 방송이 나온다. 목적지도 없이 세월을 가로질러 달리는 기차. 누군가는 짐을 풀고 누군가는 다시 짐을 싼다. 누구도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 내일 우리는 어디를 지나게 될까? 영무원은 객실 안을 들여다보며 혼자 미소 짓는다. 그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그는 침묵하다가 객실을 떠난다. 요란하게 울리는 기적 소리. 서서히 멈춰선 기차. 죽은 사람들이 기차에서 내린다. 어린아이도 한 명 기차에서 내린다. 어머니가 울부짖는다. 죽은 사람들은 말없이 과거의 플랫폼에 남겨지고 기차는 다시 시간을 가로질러 달린다. 왜 달려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1등 칸은 거의 비어 있다. 뚱뚱한 사람이 빨간 융단 시트에 당당히 앉아 가쁜 숨을 내쉬고 있다. 그는 혼자이고 혼자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낀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나무 의자에 앉아 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기차를 타고 희망에 부풀어 현재로 여행한다. 이제 창밖을 보는 사람도 있고 이미 볼 만큼 본 사람도 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기차를 타고 간다. 엉뚱한 객실에 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슬퍼할 용기. 슬플 땐 슬퍼하라. 자꾸만 마음을 다잡으려 하지 말라. 슬픔은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갉아먹지 않는다. 자살에 대한 경고. 이 충고는 자네를 위한 것이네. 자네가 권총을 쥐고 머리를 겨냥해 방아쇠를 당긴다면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교수님들의 훈계를 다시 늘어놓아 볼까? 선한 사람은 드물고 나쁜 사람은 흔하다는 훈계를.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다는 뻔한 소리를 되풀이해야 하겠어? 이 사람아, 자네 시체가 관 속에 들어있대도 패주고 말 거야. 자네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일들은 아무래도 좋아. 그런 쓸데없는 일은 그냥 내버려두게. 세상이 그렇고 그렇다는 것은 성인식을 올리는 아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 자네 계획은 인류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었나? 내일이면 자네는 그런 계획에 대해 비웃을지도 몰라. 하지만 인류를 개선할 수 있다네. 그래,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들이 강자인 건 맞아. 하지만 풀 죽어 지내지 말게. 살아남아서 놈들의 약이라도 올려야 하지 않겠나? 세탁부의 손. 더 유명한 손도 있고 더 아름다운 손도 있다. 지금 말하는 건 집안일을 하는 손이다. 이 손은 매니큐어도 손톱 손질도 모른다. 이 손은 피아노를 연주해 본 적도 없다. 놀이를 위한 손이 아니라 세탁을 위한 손이다. 이 손은 서로 비벼 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맡긴 빨래를 힘껏 부지런히 비벼 다시 깨끗하게 만든다. 이 손은 라벤더 향기가 아니라 양잿물과 염소 냄새를 풍긴다. 이 손은 짜고 비비며 쉴 새 없이 움직이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 손은 빨갛게 붓고 트고 감각이 없고 거칠다. 이 손은 누군가를 쓰다듬을 땐 헛손질을 한다. 더 유명한 손도 있고 더 아름다운 손도 있다. 지금 말하는 건 집안일을 하는 손이다. 햄릿의 유령. 구스타프 레너는 분명 토겐부르크 시립극장의 최고 배우였다. 누구나 그의 완벽한 연기를 잘 알고 있었다. 누구나 그가 연기한 영웅적인 아버지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심지어 연극계의 전문가들도 그를 칭찬했다. 여자들도 그가 여전히 날씬하다고 생각했다. 오직 한 가지, 유감스럽게도 구스타프 레너는 돈이 있을 때면 폭주하는 버릇이 있었다. 햄릿이 상연되던 어느 날 저녁, 햄릿 아버지의 유령 역을 맡았던 그가 술에 잔뜩 취해 무덤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술 취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했다. 햄릿은 매우 놀랐다. 유령이 완전히 제 역할에서 벗어난 것이다. 부랴부랴 장면이 축소되었다. 레너는 무슨 영문인지 물었다. 스태프들이 그를 무대 뒤로 끌어내 술을 깨게 하려고 시도했다. 그를 눕히고 베개를 대주었다. 그러자 레너는 잠이 들었다. 그가 잠들어 더 이상 방해하지 않았기에 동료들은 제대로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나타났다. 바로 다음 장에서. 그의 역할이 전혀 없는 장에서 말이다. 그는 부인인 왕비의 발을 밟았고 아들 햄릿의 칼을 빼앗아 부러뜨렸다. 그는 오피리아와 블루스를 주었고 왕을 객석으로 내동댕이 쳤다. 배우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다. 하지만 관객들은 이 소동에도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진 건 토겐부르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토겐부르크 사람들 대부분이 드디어 햄릿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경고. 이상을 품은 사람은 그 이상을 실현할 때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 다른 사람들과 같아진다. 누구나 아는 슬픔. 이렇게 될 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분명 내일 아침까지도 기분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술을 마셔도 쓰라림은 씻어내지 못한다. 슬픔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왔다 간다. 우리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아프지 않다. 그렇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다. 마치 영혼이 편치 않은 것 같다.
외톨이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러고 싶지 않기도 하다. 손을 들어 자신을 때리고 싶다. 거울 앞에서 생각한다. 이게 내 얼굴이야? 아, 이런 주름은 어떤 재단사라도 펴지 못할 것이다. 어쩌다 기분이 이렇게 꼬였나? 갑자기 하늘의 별들이 죽은 깨로 보인다. 우리는 아프지 않다. 마음의 상처를 느낄 뿐. 어떤 일도 가능할 것 같지 않다. 떠나고 싶지만 숨을 곳을 찾지 못한다. 무덤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를 쳐다봐도 잘못한 일만 떠오른다. 저 세상으로 가고 싶다. 혹은 휴가를 가든지. 슬픔은 금방 사라진다. 슬픔은 쉽게 찾아오지만 매번 또 사라진다. 이렇게 우리를 들었다 놓았다 한다. 영혼은 점점 길들여진다.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인생이란 그런 거야. 다른 사람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운다. 세상은 둥글고 우리는 유연하게 서 있다. 이런 게 위안인가? 그런 뜻은 아니었다. 벽에 기댄 맹인. 희망도 없이 슬픔도 없이 그는 머리를 숙이고 지친 몸으로 벽에 기대어 앉아 있다. 지친 몸으로 쪼그려 앉아 생각한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이전 그대로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도 않는다. 보지 못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 오는 발자국 소리, 가는 발자국 소리. 어떤 사람들일까? 왜 아무도 멈춰서지 않는 걸까? 나는 맹인이고 당신들도 맹인이다. 당신들의 가슴은 영혼에서 나오는 인사를 보내지 않는다. 내 생각에 내가 당신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 가까이 오라. 눈이 멀었다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때까지 몸을 숙여라. 낯설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때까지 눈을 내리 깔아라. 이제 가라. 당신들은 바쁘지 않은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라. 하지만 이 구절은 기억하라. 보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도 않는다. 게으른 마술. 이른 아침 욕조에서 일과가 시작된다. 욕조에 앉아 더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게을러 수도꼭지를 잠글 마음도 없다. 목욕을 해야 하지만 물만 철벙거릴 뿐이다. 물이 차오른다. 발가락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플라톤의 이데아를 떠올리며 그건 착각이다. 발가락이 조금 크게 보였을 뿐이다. 장미 향기를 맡기라도 하는 듯이 미소 짓는다. 웃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이렇게 게으른데도 하지만 웃음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 아, 판단력은 팬티에 남아있다. 에너지, 머리, 남자. 이 모두는 여행을 떠났다. 언제까지 여행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계속 앉아있다. 실업자다. 누워있다가 잠이 든다. 먹고 외출도 한다. 거리를 어슬렁거리며 허튼 소리도 중얼거린다. 제비꽃이 핀 정원에서 장난을 치기도 한다. 마치 풍선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 같다. 요정이 보낸 편지를 조각조각 내던진다. 그리곤
한동안 기다린다. 바람만은 편지를 읽어주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듯이. 이렇게 게으르면서도 나름 할 일이 많다. 시계는 사방에서 째깍째깍 소리를 낸다. 시간은 달아나고 붙잡으려 하면 또 달아난다. 시간은 쉴 새 없이 달린다. 게을러 영혼을 깨끗하게 씻지도 않는다. 시간을 사탕처럼 녹여 먹는다. 살금살금 집으로 가 휴식을 취한다. 게으름은 엿기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힘들다. 혼자 지내고 교류도 없다. 돌을 깨는 일도 이것만큼 어렵지 않을 것이다. 빈둥빈둥 서서 빛나는 행운을 기다린다. 웃는 모습도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무의도식으로 남는 건 빈 지갑뿐만은 아니다. 이건 역사에서 가장 슬픈 일이다. 나무가 인사한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여행한다. 벌써 햄 샌드위치를 4개나 먹었다. 기차는 잘 달리고 여로는 순탄하다. 혹시 연착하지 않을까 조바심 내는 사람도 있고 별다른 관심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본다. 눈을 감고 있듯이 보이는 사람도, 눈을 감고 있는 듯이 보이는 사람도 가끔씩 자기심을 힐끔힐끔 올려다본다. 차창 밖에는 눈이 흩날리고 멀리 쓰레기가 쌓인 마을이 지나간다. 평행사변형 건물이 보이지만 그 밖에는 초원이다. 하품이 나오지만 게으른 손은 입을 가리지도 않는다. 피곤해서 그런가? 오른쪽에 앉은 부인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엉덩이가 제발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겪느라 금세 피곤함도 있는다. 그녀를 피해야 할지 생각한다. 그녀가 몸을 기댄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갑자기 차창 밖에 떡갈나무가 보인다. 단풍나무일 수도 있다. 아무려나. 하나는 분명하다. 그건 나무다. 기억을 더듬어 보다가 깜짝 놀란다. 20년 동안 들판을 보지 못한 것이다. 보긴 했겠지만 지금처럼 본 적은 없다. 언제 마지막으로 꽃밭을 보았던가? 언제 마지막으로 자작나무 숲을 보았던가? 정원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저녁에 지저귀는 작은 새들이 있는 정원. 어머니가 좋아하는 푸른 제비꽃이 있는 정원. 부인이 더 가까이 몸을 붙이는 동안 보란듯이 햄 샌드위치 하나를 더 집어들었다. 제야의 격언. 온갖 계획으로 1년을 꽉 채우지 말라. 마치 병든 말에게 넘치는 짐을 싣듯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면 결국 무너지게 된다. 계획이 불어날수록 행동은 더욱 꼬이게 된다.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다. 부끄러워해도 소용없다. 수천 가지를 계획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된다. 계획을 버려라. 그냥 개선해 나가라.